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가진 재산으로 평생 쓸 수 있는 월급 만들도록 도와드리는 평생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 재테크 도우미 고세희입니다. 사회 초년생도 재테크 공부는 필수인데요. 예적금 들기, 절세 상품 알아보기, 카드 하나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하기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평생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와 함께 하시면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 재테크 상담 시간으로 꾸며집니다. 평생월급연구소의 한충희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평생월급연구소 한충희입니다. 살다 보면 돈에 관한 고민 참 많이 하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돈에 관한 고민을 평생월급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달려보시죠. 네, 같이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평생월급 만들기 프로젝트는 평생월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법률, 세무, 금융상품, 그리고 부동산까지 상담해 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종합 재테크 상담에 관해서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시청자 전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20대부터 80대까지 누구나 해당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평생 쓸 수 있는 평생월급 만들 수 있는지, 금융, 부동산, 재테크와 세금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지역번호 0234-8300번으로 전화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2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평생월급 만들기 프로젝트 지금 시작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재테크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제가 그 목돈 2억 원쯤이 있는데, 네네. 한 매월 200만 원 정도 이렇게 평생 월급처럼 만들고 싶은데, 네.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 해서요. 네, 목돈 2억 원으로 매달 200만 원의 평생 월급 만들고 싶으시다는 거죠? 네. 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목돈 2억 원으로, 그러니까 매달 200만 원 정도 소득을 만들어내고 싶다. 그런 거죠. 네. 생각보다 기대 수익이 꽤 높은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같이 한번 방향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지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세요? 소득이 좀 있으세요? 어떻게 되세요? 다른 소득? 소득이 어떻게 좀 상황이 그래서 남편이 퇴직 좀 하고 그래가지고, 네, 뭔가 매월 이렇게 얼마 고정 비용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요.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네. 기존에 부동산 투자 해 보셨어요? 아파트는 해본 적이 있고요, 사고 판 적이. 주식이나 펀드는요? 그런 건 안 해봤어요. 주식이나 펀드는 안 해봤고, 부동산 투자는 이제 주택 부분에 대해서 좀 해봤고, 네.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좀 간단하게 개요를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방향 먼저 제가 잡고, 왜 네. 제가 생각하는 그 방법을 얘기를 하는지를 갖다 얘기를 드릴게요. 딱 네. 정답부터 얘기를 하면, 은행에 대출을 끼고 투자를 하셔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이율배반이에요. 은행에 대출을 낀다는 얘기는 내가 다른 소득이 있다는 얘기도 사실은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한 달에 200만 원, 그러니까 연간 2,400만 원의 소득을 원하고 계세요. 그럼 네. 여기 화면에 딱 써보면 굉장히 심플한데, 목돈 2억 정도를 이용해서 연간 2,400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이게? 12%죠. 네. 그러니까 매년 12%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쪽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럼 확정적으로 12% 이상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물건이나 또는 그런 금융투자나 그런 방법은 저는 알고 있는 건 없어요. 확정적인 거는. 네. 그죠? 그러면 조금 더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전략이죠. 그러면 차라리 대출을 끼고서 이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소위 말해서 지렛대 효과라는 것을 거둘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랬을 때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목돈은 2억 정도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대출을 끼는 게 그러면 안정적인가 놓고 본다면, 네. 네, 전체 총 투자 자산의 한 60% 정도까지는 대출을 끼워도 무난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을 고르시면 되는데, 결국엔 부동산이 되는 거죠.
네네. 주식이라든가 펀드나 이런 거에 대출은 기본적으로 없고 또 있다 하더라도 월간 소득을 만들어내는 구조는 별로 없거든요. 그죠? 네, 그렇게 되면 한 5억대 정도의 물건으로 연간 2,400만 원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한 6% 정도 수익을 이상을 낼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한 거죠. 그럼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대안이 있어요. 하나는 상가, 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택 분야, 소위 말해서 뭐 오피스텔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네. 원룸이 될 수도 있죠. 기존에 지금 아파트 투자나 이런 거 좀 해보셨다고 하셨죠. 네. 상가 투자 만약에 어떤 전문가가 상가 투자가 앞으로 유망할 것 같은데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어떤 점이 제일 두려우세요? 안 해본 거니까. 네. 혹시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네, 했다가 나중에 이제 팔고 싶은데 네. 그렇지 못할까 봐 이제 아, 팔고 싶은데 팔지 못할까 봐. 네. 그러면 주택, 예를 들어 원룸이라든가 오피스텔이나 이런 쪽이라면 아무래도 금액 단위가 작으니까 좀 네. 황금성이 용이하겠다 이런 쪽인 거죠. 네, 차라리 그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남편분도 퇴직했고 어차피 가계 소득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걸 팔아야 된다면 어떤 이유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럴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상가 쪽은 또 월세를 받으니까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제가 네. 이제 감 잡았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부동산 투자에서 A, B, C 중에서 A를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네. A, B, C로 놓고 본다면 첫 번째 부동산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안정성은 약간은 확보한 채로 소득을 만들 수는 있다라는 것. 그리고 금액대가 작을수록 황금성이 용이하다는 기본적인 상식은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하나가 부족해요. 제가 보니까. 그것만 오늘 깨치고 제가 방향을 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월세만 잘 거친다면 물건을 팔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네. 네. 맞죠? 네. 상가가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예를 들어 뭐 내 돈 100원을 주고 샀는데 200원이 됐어요. 그럼 네.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는 있겠죠. 네. 그죠? 다른 또 더 좋은 물건 찾아서 뭔가 또 남들이 안 보는. 하지만 100원짜리가 200원이 됐다면 200원에 어울리는 또 세는 받을 수 있고 네. 사실은 상가 같은 경우는 권리금만 형성이 되면 세입자는 미뤄도 안 나가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A, B, C 중에 세 번째. 좋은 거라면 팔 이유는 없다라는 부동산의 원칙 하나를 모르고 계셨던 거죠. 네. 제가 이렇게 방향을 잡아 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상가보다는 주택이나 오피스텔 쪽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출을 끼고 오피스텔 한 채나 두 채를 먼저 시도를 하시고 네. 그 상황에 맞춰서 자금을 좀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네. 이렇게 좀 일단 1차 결론을 좀 드리고 싶네요. 혹시 뭐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방송 중에 채 해결되지 못한 고민이 있다면 저희 방송 끝난 후에도 문의 전화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지역번호 02-343-83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번호가 7390님이고요. 목돈 5천만 원으로 금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요? 원유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네, 뭐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또 작년부터 계속 이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유 투자로 가야 될 것인가, 금 투자로 가야 될 것인가. 다분히 경제 뉴스 신문을 많이 보신 그런 분의 질문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추세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 원유 쪽 점차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시나브로라는 말이 딱 맞는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죠? 금 투자요. 금 투자 쪽. 금 투자 쪽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미국이 시장이 안정화되는 쪽으로 가면서 그 이전에는 변동성 때문에 조금 상승을 하다가 작년 12월부터 또 변화점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현재는 달러는 강세로 가다가 약세로 가고 있고 그 반대쪽에 있어야 될 금은 또 그 반대쪽에서 움직이는 건데 제가 화면에서 조금 찾아보면 지금 검색을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화면에 나가고 있네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파랗게 보이는 이 선이, 네, 잠깐만, 이게 달러인가요? 잠깐만요. 이게 뭐죠? 아니, 이게 원유. 네. 자, 원유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반대로, 네. 잠깐만, 표시가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달러 추세와 원유 추세를 보고 있는데 달러는 조금씩 상승하면서 약간 추세가 꺾이는 추세로 최근에 들어섰고 원유 쪽은 점차 이렇게 상승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제가 왜 달러를 보여드리냐면 금 투자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바로미터가 달러거든요. 달러가 안정화가 되지 않는다. 소위 말해서 국제 기축통화라고 할 수 있는 돈이 안정화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금 투자는 유망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현재 시장 상태에서 달러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는 게 제일 첫 번째인데 아무래도 달러는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고 또 엄밀히 말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약달러를 지향하고 있고 미국의 경제 기초적인 상황은 강달러로 가고 있거든요. 양쪽에 혼돈이 좀 있는 상황인데 조금 앞에 설명을 복잡하게 해드렸지만 딱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원유 쪽이 조금 더 유망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경기 흐름에서 미국의 시장이 안정화됐다는 얘기는 국제적으로 뭔가가 잘 풀려나가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소비가 좀 더 늘어나는 쪽이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원자재라든가 원유 쪽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반대로 달러는 안정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미국의 기본적인 경제 현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 분야는 조금 더 상승하기보다는 좀 수평선을 그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좀 원유 쪽을 좀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 다만 지나치게 너무 많은 돈을 한 곳에 몰아두는 것은 또 투자에서 좋지 않을 테니까 좀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 투자는 조금 더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원유 투자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떤 재테크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어요? 예, 저는 지금 나이가 48세고요. 네, 지금 맞벌이 하는 주부예요. 네네. 근데 제가 지금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해지를 했는데 이게 네네. 지금 잘한 건지 지금 전문가님 말씀 좀 듣고 싶어서 전화드려봤거든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보험을 다 정리를 해놓고 전화를 주셨단 말이죠. 예, 제가 말을 좀 신중히 잘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는데 일단 편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기존에 그 보험을 좀 제가 좀 알고 싶은데 좀 어느 정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지금 48이요. 아, 48. 지금 가계 소득이 대략 얼마쯤 될까요? 보험 얘기하려면 소득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대략 그냥. 대략 저희 남편은 지금 한 450 정도 벌고요. 네, 450 정도. 예, 저는 지금 한 160만 원 정도. 160 정도. 예, 그러면 예. 합하면 한 600 정도 이렇게 벌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럼 예. 600의 10% 정도인 월 60만 원까지 정도라면 해볼 만하겠다. 이렇게 이제 1차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지금 가족 보험료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제가 정리 안 한 거는 89만 원을 냈었어요. 아, 원래는 예. 네. 근데 그- 지금 제가 정리를 한 게 제가 네. 추려보니까 4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42만 원 정도. 예. 많이 줄였네요. 예. 80 얼마라고 그랬죠? 89만 원. 89만 원, 89만 원을 42만 원 줄였다. 지금 뭐 남편 보험, 본인 보험, 뭐 또 자녀분 보험 대략 금액만 좀 얘기를 한번 해주실래요? 제가 좀 방향 좀 잡으려고 그래요. 제가 메모를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전에 부었던 걸 얘기해야 되나요? 네, 아니면 지금 전에 푸신 거? 부었던 거. 그러면 남편은 네, CI 종신보험 21만 원짜리 10년 부었고요. 종신보험 22만 원, 예. 그리고 의료 실비 18만 원에서 8년 부었고요. 실비 8만 원, 18만 원. 예. 그리고 8년 부었어요. 네, 그리고요. 저는 지금 의료 실비 17만 원하고 네, 3대 질병 7만 원하고 네. 그다음에 우체국 교통보험 만 원 하고요. 아, 교통보험 만 원. 네. 예, 혹시 자녀분 제가- 보험도 있으실까요? 예, 지금 아들이 고3인데 네. 종신보험 16만 원 하나 하고 의료 실비 9만 원짜리 들어줬거든요. 종신보험 16만 원, 그 다음에 의료실비 9만 원. 예, 예. 네. 그럼 지금 어떤 걸 남겼어요? 최종적으로 이게 중요하죠. 지금 제가 남겨놓은 게 남편 의료 실비 18만 원 하나. 18만 원짜리 하나. 예, 그리고 네. 제 거 의료 실비 15만 원짜리 하나.
의료실비 15만 원짜리 하나. 예, 그다음에 우리 아들내미 의료실비 9만 원 요거만 남겨놓고 다 정리했거든요. 의료실비 9만 원.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남편분 정신보험 22만 원짜리 없앴고 그렇죠. 본인 그 7만 원짜리 만 원짜리 보험 없앴고 예. 그다음에 아드님 정신보험 16만 원짜리 없앴다라는 거죠. 예. 아드님 지금 고3이죠?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편하게. 예. 방향을 조금 반대로 잡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게 뭐죠? 우리 가게에 위험이 닥쳤을 때 목돈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예. 위험은 피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 위험을 피할 수 없어도 돈 나가는 건 피할 수 있잖아요. 그게 보험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보험은 들어야 돼요. 그런데 보험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갱신형 있고 하나는 비갱신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비갱신이라고 생각되는 금액대의 상품들을 다 없애고 갱신이라고 생각되는 상품들만 남겼단 말이에요. 예. 자, 이렇게 되면 보험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일단은 네. 갱신이든 비갱신이든 일 생기면 갚아줄 거 아니에요. 보험회사가. 그죠? 예. 근데 갱신형으로 가게 되면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날수록 보험료가 오른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내 소득은 어떻게 되죠? 우리 남편분의 소득은 점점 늘어나나요? 아니 그냥 그대로겠죠 뭐. 그대로 이거나 또는 뭐 직장인이시면 언젠가는 또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보험료는 안 끊어지거든요. 예. 네, 그리고 갱신형 보험들은 80세나 100세까지 내는 거예요. 요건 주의하셔야 됐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금액대와 실제적인 효용성을 따져서 정리하신 것 같은데 예. 방향을 조금 반대로 기준치를 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돼요. 제가 좀 대안을 드려볼게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예. 화면으로 한 번만 더 제가 짚어드릴게요. 조금 복잡하지만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예. 남편 의료실비 18만 원 나온 건 이건 계속 20만 원, 25만 원 계속 올라갈 거예요. 언제까지? 80세나 100세까지. 그죠? 예. 네. 이 중에서 비갱신이나 갱신이 어떤 게 있는지 의료실비는 전부 다 갱신이니까 이건 빼고 나머지 암이 됐든 뭐 어떤 뭐 사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필요한 보장에 대해서 만약에 그 부분이 갱신으로 돼 있다라고 한다면 조그만 보험을 하나를 더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남편분 아직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사라진 나이가 아니에요. 정신보험을 좀 너무 빨리 없애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보험을 갖다 가입을 보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우리 시청자님 현재 연령대 전후로 본다면 15만 원 정도라면 딱 알뜰하게 맞추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더 할 거는 기본적으로는 우선순위에서 남편보다는 약간 밀리지만 굳이 보강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성인병 부분, 그러니까 뇌경색이라든가 뭐 뇌졸중, 뇌출혈 그리고 심장 관련 질환 쪽에 대해서는 여성분들이 남편보다 더 많다고 하거든요. 이런 거는 갱신으로 돼 있는지 봐서 혹시라도 갱신으로 돼 있다면 이 부분도 비갱신으로 좀 바꾸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드님은 좋은 기회였지만 어차피 없앴으니까 그냥 물 건너간 건데요. 정신보험을 이 나이에 아드님 나이에 16만 원짜리를 들었다면 나중에 친구들한테 굉장히 엄청난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가입하시면 너무 억울할 거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드님은 그냥 이대로 쭉 가세요. 그러니까 아드님은 변화가 없어요. 예. 네, 아빠는 보강, 남편은 보강, 아내는 네, 심장 관련 질환, 뇌 관련 질환 이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비갱신으로 최소 2천에서 3천 이상 더 업그레이드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아드님은 더 할 거는 없다. 이렇게 일단 결론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험을 정리하다 보니까 남는 돈하고 네. 여윳돈을 합치니까 50만 원 정도가 있어요. 네. 그 돈으로 제가 좀 뭐 해볼 만한 재테크가 없는지 조금 궁금한데. 그럼 매월 50만 원 정도로? 예. 그리고 네. 제가 저기 목돈 5천만 원을 좀 꿍자는 게 있거든요. 네. 비자금요? 그것도 그냥 같이 해소해 줘 보세요. 네. 목돈 5천만 원과 매달 50만 원 정도 여윳돈. 네. 제가 볼 때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정도 하나 좀 사두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대신에 지역적인 입지는 좀 잘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향후 앞으로 적어도 2년에서 4년 정도는 주택 분야와 비주택 분야 부동산으로만 놓고 본다면 주택 분야에서는 조금 더 실현의 시기가 어떤 부분은 예상이 좀 되거든요.
네, 따라서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은데 이거저거 싫다면 그냥 역세권 근처에서 오피스텔 그냥 잡으세요. 그러면 무난하게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 나오는 뭐 이자나 이런 거는 예를 들어 뭐 50만 원으로 조금 더 좀 충격 흡수를 해내는 용도로 가져가신다면 좀 편안한 재테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도움 되셨나요? 네. 예,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은 일단 조그만 보험 하나 더 추가하시고요. 어머님은 성인병 보험 비갱신으로 업그레이드 할 거 추천해 주셨고요. 그리고 매월 50만 원과 목돈 5천만 원으로는 역세권 오피스텔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번호가 3309님이고요. 중국 펀드에 매달 50만 원씩 3년째 불입 중인데 아직 성과가 없네요. 계속 갖고 가야 할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계속 갖고 가야 할까요? 중국 펀드 뭐 간결하게 먼저 얘기 드리고 약간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저 같으면 들고 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마음고생은 여전히 좀 할 것 같아요. 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까 뭐 달러 얘기라든가 금 시세 얘기가 나왔지만 중국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국제적으로 아무도 이견이 없죠. 그런데 중국의 연간 성장률이 6%대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작년도 기준으로. 근데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선진국에 비하면 월등하게 높은 거지만 예전에는 두 자릿수를 한때는 또 성장을 했고 그 이전까지도 8%는 무난했었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이제 6%대예요. 근데 때 맞춰서 중국의 대출은 늘어나고 있어요. 가계 대출이.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는 다혈질이잖아요.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본인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그냥 강한 정책만 내놓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중국과 충돌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올해는 중국에 대한 시장 변동성이 작년 못지않게 이어질 것 같다라고 예상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 같으면 들고 가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동안 뭐 들고 온 시간, 2년이나 3년의 시간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적어도 펀드라는 것, 특히나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적어도 5년 정도는 끌고 갈 생각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 사이에 어느 시점에서 내가 만족한 시점이 왔을 때 이걸 이제 환매라는 전략이 필요한 건데 제가 볼 땐 중국 펀드를 3년 정도 들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조금의 플러스는 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재미가 없다는 얘기는 이번에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건 제 짐작이니까 그냥 물가 정도의 상승 이상은 올해에도 지속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저의 전망이고 다만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실 텐데 혹시라도 추가 자금의 여력이 있으시다면 중국 시장이 미국이나 또는 기타 외적인 요인으로 좀 폭락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추가 납입을 하시는 전략, 그러니까 유지를 하면서 추가 납입을 하는 전략으로 올해를 좀 유지를 하신다면 그래도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쯤에는 좀 웃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네. 어쨌든 네, 중국 펀드에 매달 들어가는 돈이 좀 네. 있는데요.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추가 납입을 할 것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 전화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어요? 저희 부모님 그거 상담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네. 그 한 목돈 3억 정도 있고 네네. 매월 한 250만 원 정도 받고 싶어 하세요. 네. 근데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하는지 해서 네. 목돈 3억 원으로 매월 250만 원의 평생 월급 만드시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전문가님 말씀 들어볼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효녀시네요. 부모님 얘기를 다 또 방송 통해서 물어봐 주시고. 네, 제가 최대한 아는 범위껏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 목돈 3억으로 월 250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희망하신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연간 수익률은 약 10%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월 250을 1년 동안 받으면 그게 3천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3억 원으로 매년 3천만 원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10%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물어봤던 시청자분보다는 조금 목표해야 되는 수익률이 조금 더 낮아서 부담이 없긴 한데
10%를 또 확정적으로 주는 건 없어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대출을 끼고 부동산에 투자하시든가 아니면 조금 더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이라든가 또는 뭐 적극적인 뭐 예를 들어 뭐 주식형 펀드나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부모님 국민연금 받으세요? 그 친정 아버지는 그 국민연금을 좀 자영업이라서 냈다 안 냈다 뭐 이러셔가지고 한 35만 원 정도 받으실 것 같고요. 네. 엄마는 직장 안 다니시고 한 10만 원씩 2년 정도 내신 것 같아요. 10만 원씩 2년. 그럼 어머님은 현재 국민연금이 없네요. 네, 그 2년 정도 부었고. 내신지 그런 것 같고, 네. 이제 자식들한테 뭐 용돈 한 50 정도씩 네. 받으시는 건 모으는 것 같아요, 그냥. 50 정도. 네. 그러면 자녀분 50은 제가 노란 글씨로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답이 나오네요. 자, 부모님은 매달 아버님은 35만 원 정도를 받고 있으니까 연간 한 400만 원 정도의 수입은 해결이 됐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자녀분이 주는 50만 원은 사실 지금 우리 따님이 뭐 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 이유는 소득이 좀 여의치 않잖아요. 네. 제가 볼 땐 약간씩 부담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분들도 노후 대비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돈을 안 쓰고 그대로 모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매달 50만 원씩 받는 요 자녀분들로부터의 월 용돈이나 생활비는 부모님의 소득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면 연간 3천만 원에서 400만 원을 뺀 한 2,600만 원 정도만 만들어내면 되지 않나 저는 예상이 들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38, 24, 약 8%대 수익률이니까 딱 견적이 나와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이 현재 소득이 없고 하시니까 주택 분야에 대한 부동산 투자보다는 비주택 분야, 그러니까 상가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네. 뭐 다른 대안도 있다면 뭐 오피스텔 한 두 채 정도, 3억 정도니까 두 채나 세 채 정도 대출 끼고 네. 투자는 가능하실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오피스텔은 또 세입자 상황에 따라서는 주거용으로, 주택용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또 대출이나 기타 부분에서 반대급부가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금 동시 상환이라는 또 폭탄이 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부모님은 소득이 없고 우리 자녀분들은 또 나름대로 재테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네. 제가 볼 때는 비주택 분야, 상가 쪽 투자를 해보시는 게 우리 부모님한테는 오히려 좋은 분야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이유는 상가 쪽에서의 대출은 뭐 예를 들어 뭐 지역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한 30% 정도 대출은 아니 60% 정도는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런데 원금을 동시에 안 갚아도 돼요. 규제 대상에선 빠져 있죠. 네. 그러니까 세입자만 그냥 무난한 쪽이나 뭐 어쨌든 큰 욕심만 안 내면 세입자는 다 구할 수 있거든요. 특별한 뭐 아주 신도시급만 아니면. 네, 그러면 세입자한테 월세 받아서 그냥 그 돈으로 대출 이자 떼고 나머지를 가져가시면 되는데 대체로 은행 금리는 이제 개인 신용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뭐 2.8에서 3.5 정도쯤 뭐 이런 정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네. 반대로 세입자한테 받는 건 그래도 아무리 나빠도 4%나 5% 이상은 받거든요. 그러니까 5% 기준으로 하면 한 2% 정도의 차이는 나오는 거예요. 이걸 레버리지로 역환산하면 연한 7%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 많다라는 거죠. 네. 자, 결론 드릴게요. 부모님께는 좋은 위치에 있는 좋은 상가, 향후 투자성도 좋은 그런 좋은 상가를 3억이니까 한 7억 한 5천대 정도에서 구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그 네. 상황에서 대출 끼고 투자를 하셔가지고 세입자로부터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또 향후에 잘 풀린다면 상가 시세 그 상승 때문에 또 추가적인 자본 차익도 거두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쯤에서는 자녀분들 용돈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본인 노후도 대비하셔야 되잖아요. 네. 네, 네. 네, 그 하나만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네, 말씀하세요. 그 투자를 뭐 주식은 조금 해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식을 뭐 한 5천이나 1억 정도 좀 급하게 할 건 아니고 뭐 5년에서 10년 냅두더라도 이렇게 네. 할만한 게 있을지 그래서 제가 좀 공부 좀 해서 네. 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주식 쪽에. 알겠습니다. 심플하게 얘기 드릴게요. 10,000원짜리 이상 주식에서 네, 지난 3년 사이에 10% 이상 성장을 안 한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네,
네, 그 분야에서 중국 관련 주식만 빼고 투자하시면 조금 편안하게 가실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중국 관련 주식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올해 안에 중국에서 변동 한 번 더 올 거거든요. 네. 그때쯤에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일단 10,000원짜리 이하에선 쳐다보지 마십시오. 네,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쨌든 좋은 위치에 있는 상가에 대출을 껴서 약 7억 5천 정도 예산의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시면 연 7% 정도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평생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재테크에 관한 모든 궁금증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번호 0234-83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82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번호가 4412님이고요. 곧 퇴직하는데 매월 30만 원 들어가는 연금저축보험 가입 중인데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퇴직을 하시게 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 이렇게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매달 퇴직을 했는데 보험료를 내시기는 때로는 심리적인 부담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금저축보험에 쌓인 그 돈 그대로 해지하지 마시고 증권사에 연금저축 펀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내 마음에 맞는 펀드 쪽, 아무래도 퇴직하시 이후니까 주식형 펀드보다는 주식형 연금저축 펀드보다는 주식 혼합형 쪽 내지는 그냥 혼합형 펀드 쪽에서 골라서 그쪽으로 계약 이전을 하시게 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 이전 제도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보험사에 있는 목돈을 그대로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을 하시는 게 제일 정답이 될 것 같고요. 그 상태로 쭉 놔두셨다가 나중에 웬만하면 연금 형태로 받으시면 절세도 되고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네. 네, 아직 해지는 하지 마시고요. 연금저축펀드 가입하실 것을 권해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평생 쓸 수 있는 월급 만들 수 있는지 네, 부동산 금융, 재테크와 세금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가능합니다. 지역번호 0234-83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2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됩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재테크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투자는 반드시 본인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세미나 안내 추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 마곡이 미래다라는 주제로 최영식 한충희 대표님의 세미나가 마련돼 있습니다. 2월 26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참가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34-8300번으로 전화 주신 후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저희 평생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심층 상담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도대체 어떤 주인공이 상담 내용을 가져봤을지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선정한 또 상담을 해드린 시청자분은 곧 회사를 나오실 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어느 때보다도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굉장히 복잡한 이제 그런 시기에 있는 분인데요. 여러 가지 상황을 맞춰서 이분에게 맞는 대안을 저희가 찾아드렸는데 약간의 좀 개요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연령대는 50대 중반 정도, 직장인 투자 동호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투자 가능한 금액은 뭐 현재 다 있는 건 아니지만 5억에서 6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명예퇴직금도 포함이 돼 있죠. 뭐 수원 영통에 아파트 30평대 하나 있고요. 제일 관심은 이겁니다. 평생 월급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평생 월급을 만들었을 때 내가 재취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놀아도 될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해주신 뭐 전형적인 50대 직장인 남자분의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분 직장인 투자 동호회에 가입하실 만큼 굉장히 재테크에 관심 많으신 분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분은 지금 현재 자산을 통해서 평생 월급 얼마나 확보하셨나요? 지금 국민연금 그리고 뭐 퇴직연금, 오피스텔 이런 쪽으로 투자를 뭐 기존에 이제 확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민연금에서는 100만 원 조금 넘고요. 퇴직연금에서는 65만 원. 그런데 20년만 받도록 돼 있죠. 이렇게 되면 요건 이제 평생 월급으로 보기가 절반 정도는 부족하지 아쉽죠. 그다음에 오피스텔 65만 원 다 합하면 그냥 그대로만 합하면 뭐 200이 훨씬 넘지만 퇴직연금 부분은 아무래도
평생에 걸쳐서 완전히 내가 죽는 날까지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걸 뺀다면 약 180만 원 정도는 일단 확보를 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국민연금 115만 원, 그리고 퇴직연금은 65만 원이지만 그거는 빼는 걸로 하고요. 오피스텔 65만 원에서 총 180만 원 확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들이 평가하시는 재테크 점수가 있죠? 네. 몇 점인가요? 점수는 뭐 화면으로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뭐 별 바로 나가네요. 네. 네, 40점. 좀 아쉽죠? 네. 왜냐하면 이분이 원하시는 평생 월 소득은 한 400만 원 정도만 나와주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숫자가 틀려져 180만 원 정도를 확보를 하신 거니까 대략 한 45점, 뭐 40점 이렇게 되거든요. 지수로 보자면. 그러니까 180 나누기 400 희망 금액 이렇게 한 건데 40점이란 점수는 아무래도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이제 심각한 상태를 의미하는 이제 그런 것이 될 것 같아요. 네, 총 400만 원의 생활비를 목적으로 하셨는데요. 180만 원밖에 확보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점수는 40점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추가적으로 어떻게 생활비용 만들어낼 수 있는지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뭐 기존 자산 분석하면서 이제 저희가 또 특징을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현재 자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퇴직연금이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세금 떼고 한 1억 5천쯤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속기간이 긴 분이기 때문에 절세 효과는 상당히 크죠. 근데 만약에 이제 연금으로 받는다면 65만 원을 20년간 받는 거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매달 65만 원을 20년간 받는 쪽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한 1억 5천 정도의 목돈을 한 번에 받아서 어딘가 더 좋은 투자처를 찾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궁금증이 돼야 되는 거고 오피스텔 현재 갖고 계신 게 한 1억 6천 정도 되는데 보증금 1,000에 월 65만 원 정도 받고 계세요. 이 정도면 뭐 무난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 뭐 기존에 이제 예적금이나 이런 게 평가액이 한 3억 5천 정도 뭐 알뜰하게도 회사와 직접 관련 있는 뭐 새마을금고라든가 제2금융권을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이제 절세 테크닉은 많이 하셨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1,000원짜리 콩나물을 깎기 위해서 10%를 깎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도 어차피 100원 아끼는 거예요. 요 설명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절세를 시도하시는 건 좋은데 조금 크게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시도를 하셔야지 예적금 부분에 단기 재테크 부분에서 너무 많은 신경을 쓰시게 되면 신경 쓴 것만큼의 효과는 잘 안 나온다는 거죠. 자, 하나하나 더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제가 잡아드렸어요. 자, 첫 번째, 투자 방법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다. 기존에는 안정 위주의 구성이었다면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차익형이나 수익형 쪽으로 이동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내 현재 상태는 아직은 직장인이에요. 그러면 국민연금이라든가 건보료 같은 준조세라든가 또는 대출 나중에 이제 회사를 나오시게 되면 이 대출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아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직장인일 때 좀 활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거죠. 또 하나 향후 유망 지역에 대해서 선점을 할 수 있다면 특히나 직장과 주거 지역이 복합된 지역에서 뭔가 좋은 물건이나 좋은 투자처를 찾을 수 있다면 생각보다 인생은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기존의 오피스텔은 잘 고르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위치가 인덕원역 쪽에서 조금 떨어진 거지만 뭐 화면에선 떨어져 보이지만 걸어가면 실제로 멀지도 않은 거리인데요. 대체로 인덕원역 근처에서는 이 지역이 굉장히 핫한 지역에 해당되고 이 지역은 아직은 미개발의 상태의 지역이죠. 이 지역 포함해서. 그리고 이 지역으로는 월세 받는 원룸 물건, 조금 더 저렴한 물건들이 많이 있고 또 빌라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이 지역에서 뭔가 답을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여기 정도까지의 오피스텔 범위에서는 투자 가능성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현재도 월세는 잘 받고 계실 거고 아마 공실 우려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오피스텔은 유지하시는 거죠. 일단 잘하신 거고 조금 더 연속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포인트를 얘기를 드릴게요. 한 3가지로 요약해서 드릴 텐데 자, 첫 번째 퇴직연금은 다른 분들은 제가 웬만하면 연금으로 받으시라고 얘기를 드리지만 이 시청자분의 경우는 목돈 1억 5천을 수령하셔서 그러니까 65만 원은 일단 잃는 거예요. 기회를. 대신에 상가 쪽 투자를 하셔서 다른 돈을 약간만 보태면 한 7억대 정도 되는 주차타워 상가를 만약에 좋은 데를 구입하실 수가 있다면 참고로 이제 주차타워 상가는 뭐냐면 최근에 상가가 많이 들어서면서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해지고 있어요.
주차 타워를 끼고 있는 상가는 그 건물 자체가 주차가 될 수 있는 뭐 200대, 300대가 될 수 있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상가 건물은 한 3층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주로 차를 끌고 오는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업종, 병원, 기타 뭐 프랜차이즈형 뭐 차를 끌고 올 만한 이런 뭐 레스토랑, 외식업체 이런 데는 이런 자리를 굉장히 선호하는 거죠. 그리고 세도 높아요.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좋은 거죠. 이런 물건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최근에 추세니까 이런 쪽에서 한 2억 7천 정도의 실투자를 해서 대출 끼고 투자를 하신다면 은행 이자를 빼더라도 약 166만 원 정도로 확보를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이렇게 되면 기존에 65만 원을 잃게 됐지만 기회를 166을 얻게 되니까 약 101만 원 정도의 가계 추가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추가적으로 오피스텔 한 채를 더 구입하실 것을 저희가 권해드렸는데요. 기존에는 없으니까 수입이 없지만 이제 생기는 건데, 웬만하면 대학가라든가 또는 전철역 쪽, 교통수단이 편한 쪽에서 오피스텔 쪽을 고르시되, 아무래도 분양되는 오피스텔 쪽에서 골라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좀 저희가 드렸어요. 이유는 오피스텔도 한 10년, 15년 정도 지나면 인기가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그래도 주변보다는 세를 뭐 남들이 60만 원 받는 나는 65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분양되는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 이렇게 됐을 때는 실투자금 1억 정도로 해가지고 한 2억대 초반, 뭐 중반은 넘길 건 없을 것 같고 2억 초반대에서 오피스텔 잡게 되면 은행 이자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약 55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이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개인연금이 있죠. 아무리 예를 들어 뭐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벽이 있고 하신다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평생 내 돈을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에 대한 필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미리 가입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 그냥 한 번에 1억 정도를 내고 그냥 한 10년 묵히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어차피 1억 정도 넣을 거라면 한 5년 정도에 걸쳐서 매달 한 200 정도를 붓는 거죠. 그래도 한 1억 정도쯤 되거든요. 뭐 엄밀히 말하면 5년간 매달 200을 붓게 되면 1억 2천 정도가 되겠죠, 원금은. 하지만 이제 시기를 나눠서 내는 거니까 그 사이에 뭐 내 돈 1억에 대한 재테크도 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쪼개서 내는 방식인 거죠. 자, 이럴 때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혜택이 예상이 되냐면 이제 1억 정도라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 연 6% 수익을 냈고 가정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 10년, 12년, 뭐 한 15년 후쯤 한 65세쯤에서 연금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매달 한 70만 원 정도쯤은 받을 걸로 예상이 돼요. 네, 언제까지? 평생. 이거는 내가 200살까지 살아도 나오는 거니까 때로는 부동산보다도 더 튼튼할 수도 있죠. 네,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 방식을 하게 된다면 매달 70만 원 정도를 또 가계에 추가로 또 소득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네, 먼저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한 대신에 주차타워 상가 구입으로 인해서 101만 원 추가 확보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추가 오피스텔 구입, 그래서 55만 원 추가 확보하셨고, 마지막으로 개인연금 가입할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70만 원 또 추가적으로 확보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총 얼마의 평생 월급을 확보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냥 화면 보면서 바로 이제 짚어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존에 확보된 국민연금 115만 원 그대로 유지하셨고, 오피스텔, 안양 쪽에 있는 오피스텔 월 55만 원 수입되는 거 그대로 유지를 하셨죠. 여기에서 추가로 주차타워 상가 쪽에서 166이 아니라 100만 원 정도, 101만 원이죠. 은행 이자는 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오피스텔 쪽에서 55만 원 정도, 그리고 개인연금에서 약 70만 원 정도로 확보하게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매달 470만 원 정도의 평생 소득을 일단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가 답을 드렸으니까 원래 목표인 400만 원보다 한 120% 초과 달성하신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심층 상담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저희 평생월급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지역번호 023414-8300번입니다. 네, 끝으로 세미나 안내 추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마곡이 미래다라는 주제로 최영식 한충희 대표님의 세미나가 마련돼 있습니다.
2월 26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참가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3414-8300번으로 전화 주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재테크 상담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전화는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